간헐적 단식을 몇 주, 몇 달이나 꾸준히 했는데도 체중이 오히려 늘고 있다면 지금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아침을 빼고 식사 시간을 참고 나름대로 규칙도 잘 지켰는데 체중계 숫자는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건가? 신진대사가 망가진 건가? 아니면 간헐적 단식이 나한테는 안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늦게 퇴근하고 저녁 약속이 잦고 수면까지 부족한 한국의 생활 패턴에서는 분명 단식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더디거나 오히려 반대로 가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더 억울합니다. 겉으로는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살은 빠지지 않을까? 이 질문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몇 가지 아주 흔한 실수를 하면 지방을 태우는 도구가 아니라 체중 증가를 부르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6가지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내가 왜 안 빠지는지, 왜 더 배고프고 더 지치는지 그 이유를 생리학적으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교육 목적이며 의료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당뇨, 신장질환, 지방간, 섭식장애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인 분들은 식사 방식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단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16시간 공복과 8시간 식사 패턴을 매일 반복하면 가장 안정적으로 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처음 몇 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섭취량이 감소하고 체중도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은 점점 눈치를 챕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몸은 생존을 위해 연료 사용 속도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사 적응입니다. 쉽게 말해 처음에는 잘 빠지던 방식이 시간이 지나면 몸에 너무 익숙해져서 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전과 비슷하게 먹어도 더 이상 줄지 않고 조금만 더 먹어도 바로 체중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무조건 똑같이 오래 끌기보다 공복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16시간, 어떤 날은 조금 더 길게, 또 어떤 날은 정상적으로 먹는 식으로 몸이 하나의 패턴에 완전히 적응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편한 시간에만 맞춰 식사창을 잡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부터 밤늦게까지 먹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바쁜 직장인에게는 현실적으로 쉬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몸의 생체 리듬은 편의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연구들을 보면 우리 몸은 하루 초반에 포도당을 더 잘 처리하고 시간이 늦어질수록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늦은 저녁에 먹을수록 혈당 반응과 지방 저장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처럼 야근이 잦고 회식이나 늦은 저녁 식사가 많은 환경에서는 이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겉보기에는 단식을 잘 지키고 있어도 식사 시간이 너무 뒤로 밀리면 결과가 생각보다 나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식사창을 조금이라도 앞당기십시오. 같은 양을 먹더라도 아침에서 이른 저녁 사이에 먹는 편이 점심부터 밤까지 먹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잘 맞춰도 여전히 체중이 안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음 실수를 봐야 합니다. 공복을 깬 첫 식사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공복을 깨는 첫 식사를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16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한 뒤에 몸은 이미 저장된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 연소 모드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때 첫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동이 아니라 몸에 이제 어떤 연료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첫 신호를 가장 불리한 방식으로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빵, 면, 흰쌀밥, 달콤한 시리얼, 과일 주스, 디저트 같은 정제 탄수화물과 당류로 공복을 깨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습니다. 그러면 인슐린도 크게 올라가고 몸은 에너지를 태우기보다 저장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급하게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허기가 몰려오고 식사창이 열려있는 동안 계속 뭔가를 찾게 됩니다. 결국
하루 전체 섭취량이 예상보다 쉽게 늘어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볍게 먹는다고 생각하며 달달한 라떼나 빵 하나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오히려 그날 식욕을 더 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복을 깰 때는 단백질을 먼저 넣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달걀, 생선, 닭가슴살, 그릭 요거트, 두부나 콩류처럼 단백질이 충분한 음식을 먼저 드시고 채소나 샐러드를 곁들이면 혈당 반응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탄수화물을 먹고 싶다면 처음부터 몰아서 먹기보다 조금 뒤로 미루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넣고 잠시 후에 밥이나 감자 같은 탄수화물을 더하면 몸의 반응이 훨씬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먹느냐, 어떻게 혈당의 출렁임을 줄이느냐가 핵심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첫 식사만 바꿔도 하루 종일 느끼는 허기와 폭식 충동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실수도 매우 흔합니다. 단식했으니 이제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식사 가능 시간 안에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16시간이나 참았으니 이제는 무엇을 먹어도 괜찮고 어느 정도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헐적 단식의 원리를 가장 흔하게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단식은 자동으로 체중을 줄여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단지 총섭취량을 조절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짧아도 그 안에서 에너지를 과하게 섭취하면 체중은 쉽게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은 시간에 몰아서 먹을수록 생각보다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의지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생리적 이유도 있습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그렐린 같은 배고픔 관련 호르몬이 올라가고 뇌는 빨리 에너지를 보충하라는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식사 창이 열리는 순간 너무 빠르게 먹고 더 자극적이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상태에서 아무 계획 없이 식사를 시작하면 포만감 신호가 따라오기 전에 이미 필요 이상으로 먹어버리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무엇을 얼마나 먹을지 미리 정해 두십시오. 첫 음식은 단백질과 채소로 시작하고 물도 먼저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포만감은 바로 오지 않고 시간이 조금 지나야 올라옵니다. 단식을 잘하고도 결과가 없었다면 어쩌면 문제는 참는 시간이 아니라 식사창이 열렸을 때의 방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배고픔 호르몬에게 선택권을 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식 시간과 식사 메뉴는 아주 꼼꼼하게 관리하지만 잠은 쉽게 뒤로 미룹니다. 오늘만 조금 늦게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퇴근 후 밀린 일을 처리하거나 침대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오래 보거나 영상 몇 개만 더 보다가 새벽이 됩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아무리 정확하게 지켜도 매일 5시간이나 6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한다면 몸은 지방을 잘 태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수면 부족은 배고픔 호르몬의 균형을 직접 흔듭니다. 잠이 부족하면 그렐린은 올라가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은 내려갑니다. 그 결과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배고프고 식사를 해도 만족감이 늦게 오며 단식이 끝난 뒤 더 많이 먹고 싶은 충동이 커집니다. 장기 관찰 연구들에서도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체중 증가와 비만 위험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밤에 깨어 있어서 간식을 먹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식욕 조절 시스템이 불리하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코르티솔 문제도 더해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기 쉽고 코르티솔이 오래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특히 복부 지방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복부 지방은 단순히 보기 싫은 지방이 아니라 혈당 조절과 대사, 건강에도 부담을 주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잠을 줄이면서 더 오래 단식하려는 방식은 생각보다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늦은 퇴근, 야근, 시험 준비, 직장 스트레스, 밤늦은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수면 부족이 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간헐적 단식이 나에게는 효과가 없다고 느끼지만 실제 병목은 단식 시간이 아니라 수면일 수 있습니다. 목표는 매일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수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밤에는 화면 밝기와 자극적인 콘텐츠를 줄이십시오. 잠은 부가적인 관리가 아니라 감량의 바닥입니다. 체중을 줄이려고 하면서 잠을 계속 깎는다면 당신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동시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에서 식사 시간과 음식 종류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업무 압박, 돈에 대한 걱정, 가족 문제, 긴 출퇴근,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 비교를 부르는 소셜미디어까지 몸은 하루 종일 긴장 상태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코르티솔이 오래 높게 유지되고 그 결과 고열량 음식이 더 당기고 특히 복부 지방이 쌓이기 쉬워지며 수면까지 무너집니다. 몸은 지방을 태우는 모드보다 살아남기 위한 방어 모드에 더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 자체도 몸에는 가벼운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원래 이 정도 자극은 대사를 유연하게 만들고 인슐린 반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삶의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깥의 스트레스와 단식이라는 자극이 겹치면 전체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엄격하게 버티고 더 오래 굶을수록 오히려 체중이 안 내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보호 반응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것보다 조절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기간에는 단식 시간을 조금 줄이고 수면을 먼저 안정시키고 운동도 과하게 몰아치기보다 가볍게 걷거나 무리 없는 근력 운동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저녁 늦은 카페인을 줄이고 짧게라도 호흡을 가다듬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특히 더 신중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 지방간이 있는 사람,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 섭식장애 병력이 있는 사람, 암 치료 중인 사람은 단식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시작하거나 방식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더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도 체중이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난다면 문제는 단식 자체가 아니라 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매일 똑같은 시간표로 단식해서 몸이 적응해버리는 것. 둘째, 편하다는 이유로 식사창을 너무 늦은 시간에 두는 것. 셋째, 단식을 끝내자마자 정제 탄수화물과 당분으로 혈당을 크게 흔드는 것. 넷째, 먹을 수 있는 시간 안에서 보상 심리로 너무 많이 먹는 것. 다섯째, 잠을 줄이면서 단식만 더 열심히 하려는 것. 여섯째, 만성 스트레스를 무시한 채 더 오래 굶기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지금 들어오는 신호에 맞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버티는 것보다 몸이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신호를 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 첫 끼의 구성, 수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함께 맞춰질 때 간헐적 단식은 비로소 체중 감량과 대사 건강을 돕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은 이 6가지 중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나요? 댓글에 하나부터 6가지 숫자로 남겨주세요.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더 힘들어지고 체중이 늘어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내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알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단식을 시작한 뒤 처음 24시간 동안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은 몸을 더 세게 몰아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몸에게 맞는 신호를 보내면 됩니다.